나이가 들면서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끼십니까? 발이 붓거나 다리에 쥐가 나고 하루 일과를 마치면 다리가 청은망은 무겁게 느껴져 힘드시진 않으신지요? 만약 오늘 알려드리는 간단한 8가지 습관만으로 다리와 발 건강을 완전히 바꾸고 수십 년은 젊어진 것처럼 40대 시절의 자신감을 되찾고 활기차게 걸을 수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50세 이상인 분들 100에 99은 모르고 계시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방법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복잡한 운동이나 비싼 치료법이 아닙니다. 매일 몇 분만 투자하면 되는 간단하고 효과가 입증된 습관들로 혈액순환을 크게 개선하고 근육을 강화하며 노년의 많은 분들의 자립적인 생활을 앗아가는 다리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 박사입니다. 지난 20년간 저는 50대, 60대, 70대의 수많은 환자분들이 다시 활기차게 걷고 기력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제가 발견한 사실은 대부분의 다리 및 발 문제는 노화로 인한 어쩔 수 없는 과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부터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습관의 결과물입니다. 지금부터 몇 분 동안 여러분의 다리를 튼튼하게, 발을 건강하게, 그리고 혈액순환을 수십 년은 젊은 사람처럼 원활하게 유지해줄 8가지 생활 습관을 공개하겠습니다. 아침에 근 손실을 막는 습관부터 저녁에 다리 경련을 없애는 방법까지 모든 것을 다룰 것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평생 건강한 다리와 발을 유지할 수 있는 완벽한 관리 체계를 갖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다리가 나이와 함께 점차 약해질지 아니면 튼튼하게 유지될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습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기초 근력 습관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인체 생리의 근본적인 진실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다리에는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30살이 지나면 10년마다 자연적으로 약 3에서 8%의 근육량이 감소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이 근육 손실이 50세 이후에 급격히 가속화된다는 것입니다. 대한생리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주로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50세 이후 10년마다 다리 근력의 최대 15%까지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주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같은 연구에서 이 근육 손실이 결코 피할 수 없는 현상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박은혜 박사팀은 60세 이상 어르신 2,400명을 5년간 추적 관찰했습니다. 참가자의 절반은 매일 단 15분간 간단한 저항성 운동을 수행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이들은 근육량 감소가 멈췄을 뿐만 아니라 연구 기간 동안 오히려 평균 12%의 다리 근력이 증가했습니다. 이 하이기초 근력 습관은 간단합니다. 매일 저항을 이용해 다리 근육에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헬스장에 가거나 비싼 운동기구가 필요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근육이 저항에 맞서 힘을 쓰게 하는 동작들을 포함시키라는 뜻입니다. 오늘부터 이 습관을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앉았다 일어서기 운동을 완전히 익히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동작만으로 허벅지 앞쪽과 뒤쪽, 그리고 엉덩이 근육을 동시에 단련할 수 있습니다. 튼튼한 의자에 앉아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바닥에 평평하게 붙입니다. 팔은 가슴에 교차하거나 앞으로 쭉 뻗습니다. 이제 3초에 걸쳐 천천히 일어선 다음 4초에 걸쳐 다시 천천히 앉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내려오는 동작이 핵심인데 이 신장성 수축 운동이 다른 어떤 운동보다 근육을 더 빨리 키워주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3번, 10번씩 반복하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이것을 2주 동안 꾸준히 하시면 의자에서 일어나거나 계단을 오르고 균형을 잡는 것이 훨씬 수월해졌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실 겁니다. 두 번째 요소는 발뒤꿈치 들기입니다. 종아리 근육은 우리 몸의 제2의 심장으로, 발에서 심장으로 피를 다시 펌프질에 올려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의자 뒤에 서서 지지대로 잡고 발끝으로 서서 2초간 유지한 뒤
천천히 내립니다. 하루에 2번, 15번씩 반복하십시오. 대한심장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발뒤꿈치 들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다리 아래쪽의 혈액순환이 23% 더 원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개선된 혈액순환은 부기를 막고 혈전 위험을 줄이며 발을 건강하게 유지해줍니다. 두 번째 습관은 다리와 발 건강에서 가장 간과되기 쉬운 부분 중 하나인 혈액순환에 관한 것입니다. 차가운 발부기, 근육경련, 더딘, 상처 회복 등 나이가 들면서 겪는 많은 문제의 배후에는 바로 원활하지 않은 혈액순환이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혈관 전문의 이정수 박사는 혈액순환 문제는 환자들이 증상을 느끼기 수십 년 전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환자들이 발이 차갑거나 다리에 쥐가 난다고 호소할 때쯤이면 혈액순환 기능은 이미 최고 수준에서 30에서 40%가량 감소한 상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사실은 하루 10분도 차에 걸리지 않는 간단한 습관 하나로 혈액순환을 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혈액순환 혁명 습관이라고 부르며 이는 다리를 높이 올리고 움직여주는 원리에 기반합니다. 매일 저녁 부드러운 발목 운동을 하면서 10분간 다리를 심장보다 높은 위치로 올리십시오. 침대나 소파에 등을 대고 누워 발이 심장보다 높아지도록 다리 밑에 베개를 받칩니다. 이 자세는 중력의 도움을 받아 다리와 발에 고인 과도한 체액이 빠져나가도록 합니다. 다리를 올린 상태에서 다음 3가지 동작을 수행하십시오. 첫째, 천천히 의식적으로 발을 몸쪽으로 당겼다 펴기를 20번 반복합니다. 둘째, 발목을 각 방향으로 10번씩 원을 그리며 돌려줍니다. 셋째, 발가락을 넓게 폈다가 오므리기를 15번 반복합니다. 대한혈관 외과학회지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180명의 참가자들이 이 방법을 매일 12주 동안 실천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는 인상적이었습니다. 78%가 다리 부기가 줄었다고 보고했고 65%는 야간 다리 경련이 감소했으며 혈액순환 측정치는 평균 28% 개선되었습니다. 한 지방 소도시에 사는 67살의 은퇴교사 김영희 씨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밤마다 고통스러운 다리 경련 때문에 잠을 깨곤 했어요. 다리 올리기 운동을 시작한 지 3주 만에 경련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밤새 푹 자고 낮 동안에도 다리가 한결 가벼워요. 이 습관 뒤에 숨겨진 과학적 원리는 간단합니다. 다리를 올리면 중력에 저항하는 대신 중력을 이용하게 됩니다. 낮 동안 중력은 체액을 다리와 발로 끌어내립니다. 이 자세를 반대로 하고 부드러운 움직임을 더함으로써 림프계가 과도한 체액을 배출하고 심장으로 돌아가는 혈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다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다리와 발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전략적 수분 섭취 습관으로 탈수가 혈액순환, 근육기능, 관절 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합니다. 50세 이상인 분들, 대부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만성적인 탈수 상태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지고 신장의 수분 보존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신장내과 전문의 최수진 박사는 단 2%의 가벼운 탈수만으로도 혈액량이 상당히 줄어들어 심장이 사지로 피를 보내기 위해 더 힘들게 일해야 합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탈수가 구체적으로 다리와 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탈수 상태가 되면 혈액이 더 끈적해져 펌프질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는 다리 근육에 도달하는 산소와 영양분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며 피로 경련 회복 능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관절을 윤활하는 활액 또한 탈수 시 기능이 떨어져 관절에도 무리가 갑니다. 제연약적 수분 섭취 습관은 다리와 발에 미치는 이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특정 시간에 물을 마시는 것을 포함합니다. 아침에 일어난 지 30분 이내에 물 2컵 정도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이는 밤사이의 공복 상태 후 몸의 수분을 보충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낮 동안에는 매시간 물 1컵 정도를 마시되 핵심은 한 번에 들이켜는 것이 아니라 10분에 걸쳐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몸이 물을 그냥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흡수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네 한 바퀴를 걷는 것과 같은 가벼운 신체 활동이라도 하기 1시간 전에 물 1컵을 마십시오. 이는 근육이 적절히 수화되어 최적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보장합니다. 활동 후에는 회복을 돕고 근육 경련을 예방하기 위해 또 다른 물 1컵을 마십니다. 고려대학교의 한 획기적인 연구에서는 55세 이상 성인 300명을 6개월간 추적했습니다. 절반은 전략적 수분 섭취, 지침을 따랐고 다른 절반은 목이 마를 때만 물을 마셨습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한 그룹은 근육 경련이 45% 더 적었고 운동 능력은 더 좋았으며 관절 뻣뻣함이 현저히 줄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부산에 사는 72살의 박철수 씨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저는 다리 경련이 나이 들면 겪는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물을 더 마셔보라고 권했지만 물 마시는 시간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고 나서야 진짜 효과를 봤습니다. 이제는 경련이 거의 없고 매일 산책할 때 다리가 더 튼튼하게 느껴집니다. 수분 섭취의 타이밍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몸이 시간당 약 1컵의 물만 흡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는 것은 수분 공급에 이점 없이 화장실만 자주 가게 만듭니다. 하루 종일 물 섭취 간격을 둠으로써 건강한 혈액순환과 근육 기능을 지원하는 최적의 수분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습관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완전히 소홀히 하는 것. 바로 종합적인 발 관리에 초점을 맞춥니다. 발은 우리 몸 전체의 기초이며 발에서 시작된 문제는 다리, 엉덩이, 심지어 허리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5년 경력의 족부 전문의 윤지현 박사는 저는 매일 단 5분의 발 관리만으로도 심각한 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었을 환자들을 봅니다. 그들이 저를 찾아올 때쯤이면 간단한 습관으로 막을 수 있었던 문제가 이제는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발관리 기초 습관은 문제가 시작되기 전에 예방하는 매일의 점검 및 관리 절차를 포함합니다. 매일 저녁 발을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상처 물집 부기 또는 색깔 변화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발가락 사이사이에 무좀이나 염증의 징후가 있는지 점검합니다. 매일 따뜻한 물과 순한 비누로 발을 씻고 특히 발가락 사이를 깨끗이 닦으십시오. 발가락 사이는 습기가 차면 무좀균이 생길 수 있으므로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발등과 발바닥에 보습제를 바르되 발가락 사이에는 로션을 바르지 마십시오. 발톱은 안으로 파고드는 것을 막기 위해 둥글게 깎지 말고 일자로 깎으십시오. 발에 손이 잘 닿지 않거나 잘 보이지 않는다면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정기적으로 족부 전문의를 찾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이 습관의 두 번째 부분은 유연성과 근력어절. 근력을 유지하기 위한 매일의 발 운동을 포함합니다. 의자에 앉아 바닥에 수건을 놓습니다. 발가락을 사용하여 수건을 몸쪽으로 구겨 당긴 다음 다시 밀어냅니다. 이 운동은 균형과 안정성에 중요한 발의 작은 근육들을 강화합니다. 다음으로 각 발 아래에서 테니스공을 2분 동안 굴립니다. 이 마사지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50세 이상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흔하고 고통스러운 질환인 족저근막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한족부족 관절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400명의 참가자들이 16주 동안 매일 발 운동을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 대조근에 비해 발통증이 52% 감소하고 균형 점수가 향상되었으며 낙상 횟수가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대도시에 사는 69살의 이순자 씨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족저근막염이 생기기 전까지는 발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아침에 거의 걸을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했죠. 매일 발 관리와 운동에 대해 배운 후 발 뒤꿈치 통증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균형 감각도 극적으로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울퉁불퉁한 길을 걸을 때도 훨씬 자신감이 생겼어요. 5번째 습관은 50세 이후 점점 흔해지는 다리 문제를 예방하고 건강한 혈액순환을 유지하기 위해 시너지 효과를 내는 2가지 강력한 기술을 결합한 것입니다. 이것은 압박과 움직임 전략으로 다리 아래쪽의 혈류를 최적화하는 방법에 대한 최신 연구에 기반합니다. 세브란스 병원의 혈관. 외과 의사 강민준 박사는 이 접근법의 과학적 원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다리 정맥의 판막 기능이 떨어져 피를 심장으로 다시 밀어 올리는 효율이 낮아집니다. 이로 인해 다리 아래쪽에 피가 고이게 되고 이는 북이 불편함을 유발하며 결국 더 심각한 순환 문제로 이어집니다. 이 전략의 첫 번째 요소는 압박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비싼 압박 스타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 하루 종일 자연적인 압박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깨어있는 매 시간마다 제가 펌프와 압착 운동이라고 부르는 것을 수행하십시오. 앉아있거나 서 있는 동안 발 뒤꿈치를 10번 들어 올려 종아리 근육을 수축시키십시오. 이 동작은 종아리의 깊은 정맥을 압박하여 피를 심장 쪽으로 밀어 올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종아리 근육을 언제든지 활성화할 수 있는 자연적인 압박 펌프라고 생각하십시오. 이어서 즉시 발목 펌프 운동을 합니다. 단순히 발을 정강이 쪽으로 당겼다가 아래로 뻗는 동작을 15번 반복하십시오. 이 움직임은 다리 아래쪽의 근육 펌프 메커니즘을 활성화하고 발과 발목에 피가 고이는 것을 방지합니다. 대한혈관학회지에 발표된 한 획기적인 연구는 매시간 종아리 펌프와 발목 운동을 수행한 50세 이상의 사무직 근로자 500명을 추적했습니다. 6개월 후 참가자들은 정맥 순환이 34% 개선되었고 다리 부종이 28% 감소했으며 하루 일과 후 다리 피로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이 전략의 2번째 요소는 현대 사회에서 다리 건강의 가장 큰 위협 중 하나인 장시간 앉아있기에 대처하는 것입니다. 대한심장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한 번에 30분 이상 앉아있으면 다리로 가는 혈류가 최대 50%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30분 규칙입니다. 최소 2분간 서서 움직이지 않고 30분 이상 앉아있지 마십시오. 이 움직임 휴식 시간 동안 주위를 걷거나 몇 번의 발뒤꿈치 들기를 하거나 단순히 제자리 걸음을 하십시오. 핵심은 다리 근육을 활성화하고 혈액이 다시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여 서 있을 수 없는 경우에도 앉아서 하는 운동으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앉은 채로 제자리 걸음을 하든 무릎을 가슴 쪽으로 번갈아 들어 올리십시오. 한쪽 다리를 앞으로 곧게 뻗어 5초간 유지한 다음 천천히 내립니다. 다른 쪽 다리로 반복하십시오. 이러한 움직임은 앉아있는 동안에도 다리 근육을 활성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강원도에 사는 74살의 은퇴한 회계사 최경호 씨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책상에 앉아 일했고 은퇴할 때쯤에는 다리가 항상 무겁고 피곤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혈액순환 문제에 대해 경고하셨죠. 매시간 종아리 펌프 운동을 하고 규칙적으로 움직임 휴식을 취하기 시작하자 마치 제 다리를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예전에 느끼던 무거움 없이 몇 킬로미터도 걸을 수 있습니다. 6번째 습관은 온도 변화의 힘을 이용하여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염증을 줄이며 다리와 발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도 요법으로 수세기 동안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이제는 현대 과학 연구로 그 효과가 입증된 기술에 기반합니다. 연세대학교 스포츠의학 전문의 박서연 박사는 생리적 이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차가운 온도와 따뜻한 온도를 번갈아 가며 겪게 되면 혈관이 반복적으로 수축하고 확장됩니다.
이것은 순환계에 운동 효과를 주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혈관의 탄력성과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이 방법은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일주일에 3번 발과 다리 아랫부분에 차가운 물과 따뜻한 물 치료를 번갈아 하십시오. 2개의 대야를 채우거나 욕조와 별도의 용기를 사용하십시오. 하나는 섭씨 38도에서 40도 사이에 편안하게 따뜻한 물을, 다른 하나는 섭씨 15도에서 21도 사이에 시원한 물을 담습니다. 먼저 따뜻한 물에 발과 다리 아랫부분을 3분간 담급니다. 그런 다음 즉시 시원한 물로 1분간 옮깁니다. 이 과정을 3번 반복하고 항상 시원한 물로 마무리합니다. 전체 치료 시간은 약 12분이 걸립니다. 따뜻한 물에 있는 동안 발과 종아리를 부드럽게 마사지하십시오. 이는 혈액순환 효과를 높이고 뭉친 근육을 이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사지는 복잡할 필요죠. 필요 없이 손으로 부드러운 압력을 가하며 발가락에서 무릎 쪽으로 올라가며 주무르면 됩니다. 대한생리학회지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순환계 문제가 있는 200명의 참가자들이 12주 동안 일주일에 3번 냉곤수 교대 요법을 사용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참가자들은 혈류 측정에서 41%의 개선을 보였고 다리 부종이 35% 감소했으며 손발이 차갑다는 보고가 58% 줄었습니다. 제주도에 사는 68살의 김정숙 씨는 자신의 경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발의 혈액순환이 끔찍했어요. 제주도의 더위 속에서도 발은 항상 차가웠죠. 간호사인 딸이 냉곤수 교대 요법을 시도해보라고 제안했어요. 한 달 만에 발이 따뜻해졌고 겪고 있던 저림 증상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7번째 습관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리와 발 건강과 전혀 연관짓지 않는 것, 바로 맞춤형 영양 섭취에 관한 것입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혈액순환 근육의 힘, 그리고 혈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영양 기초 습관으로 다리와 발 건강을 지원하는 것으로 입증된 특정 영양소에 기반합니다. 심혈관 건강을 전문으로 하는 임상 영양사 이지은 박사는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이 겪는 많은 다리 문제는 사실 영양 결핍의 증상입니다. 좋은 소식은 맞춤형 영양 섭취가 종종 약물보다 더 효과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되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습관의 기초는 다리와 발 건강에 중요한 3가지 핵심 영양소를 포함합니다. 첫째는 마그네슘으로 적절한 근육 기능과 경련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50세 이상 성인의 최대 80%가 마그네슘이 부족하며 이는 이 연령대에서 다리 경련이 흔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시금치나 근대와 같은 짙은 잎채소 견과류와 씨앗류, 특히 아몬드와 호박씨, 그리고 통곡물과 같은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을 매일 식단에 포함시키십시오.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충분한 마그네슘을 섭취한 사람들은 근육 경련이 67% 더 적었고 전반적인 근육 기능이 더 좋았습니다. 2번째 중요한 영양소는 칼륨으로 마그네슘과 함께 작용하여 근육 수축을 조절하고 적절한 체액 균형을 유지합니다. 칼륨 결핍은 근력 약화, 경련, 그리고 다리와 발의 부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훌륭한 공급원으로는 바나나, 고구마, 아보카도, 그리고 흰 강낭콩이 있습니다. 3번째 필수 영양소는 비타민 D로 근력과 뼈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내분비내과 전문의 김상철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비타민 D 결핍은 노인들 사이에서 만연하며 근력 약화와 낙상 위험 증가에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다리 힘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비타민 D 수치가 필수적입니다. 50세 이상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 1000에서 2000 IU의 비타민 D가 필요하며 이는 음식만으로는 얻기 어렵습니다. 최고의 공급원으로는 연어나 고등어와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 강화 유제품, 그리고 적절한 햇볕 노출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겨울철에는 비타민 D 보충제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러한 핵심 영양소 외에도 혈액순환을 돕고 염증을 줄이는 식품에 집중하십시오. 혈관벽을 강화하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베리류를 포함시키십시오. 혈류를 개선하는 화합물을 함유한 마늘과 양파를 추가하십시오. 염증을 줄이고 심혈관 건강을 지원하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지방이 많은 생선을 포함시키십시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한 종합연구에서는 60세 이상 성인 1200명을 2년간 추적했습니다. 다리 건강을 위한 맞춤형 영양 계획을 따른 사람들은 표준 식단을 섭취한 사람들에 비해 근력이 43% 더 좋았고 혈액순환 지표가 38% 개선되었으며 다리 관련 건강 문제가 현저히 적었습니다. 인천에 사는 71살의 박현식 씨는 자신의 변화를 이렇게 공유했습니다. 저는 거의 매일 밤 다리에 쥐가 났고 계단을 오를 때 힘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제 식단을 살펴보라고 제안하셨죠.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을 추가하고 비타민 D를 복용한 후 2주 만에 경련이 멈췄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몇 년 만에 가장 튼튼해졌습니다. 8번째이자 마지막 습관은 제가 장기적인 다리와 발 건강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바로 회복과 복원 의식입니다. 이 저녁 습관은 여러분의 다리와 발이 매일의 활동으로부터 적절히 회복하고 다음날 최적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노인 재활을 전문으로 하는 물리치료사 정유미 박사는 회복의 중요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일상 활동으로부터 회복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회복 절차 없이는 사소한 스트레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축적되어 결국 통증 뻣뻣함 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회복과 복원 의식은 치유를 촉진하고 염증을 줄이며 유연성을 유지하기 위해 함께 작용하는 4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약 1시간 전에 이 절차를 수행하십시오. 유연성을 유지하고 뻣뻣함을 예방하기 위해 부드러운 스트레칭으로 시작하십시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한쪽 다리를 앞으로 곧게 뻗습니다. 종아리와 허벅지 뒤쪽이 늘어나는 것을 느끼며 발가락 쪽으로 부드럽게 손을 뻗습니다. 30초간 유지한 다음 다리를 바꿉니다. 다음으로 벽이나 의자를 잡고 서서 한쪽 무릎을 구부려 발 뒤꿈치를 엉덩이 쪽으로 당겨 허벅지 앞쪽을 스트레칭합니다. 각 측면에서 30초간 유지합니다. 두 번째 요소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 긴장을 줄이기 위한 자가 마사지입니다. 손이나 테니스공을 사용하여 발목에서 시작하여 무릎 쪽으로 올라가며 종아리를 부드럽게 마사지하십시오. 적당한 압력을 가하고 각 다리에 약 2분을 할애하십시오. 이 마사지는 근육에서 대사 폐기물을 제거하고 조직에 신선한 혈액과 영양소를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요소는 다리 올리기와 이완입니다. 등을 대고 누워 10분 동안 벽에 다리를 기대거나 베개 위에 올리십시오. 이 자세는 다리에서 과도한 체액을 빼내고 부기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리를 올린 상태에서 심호흡을 연습하여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하고 치유를 촉진하십시오. 마지막 요소는 대부분의 조직 회복이 일어나는 양질의 수면을 위한 준비입니다. 침실이 시원하고 어둡고 조용한지 확인하십시오. 밤에 다리 경련을 겪는다면 옆으로 잘 경우 무릎 사이에 등을 대고 잘 경우 무릎 아래에 베개를 놓으십시오. 이 자세는 적절한 정렬을 유지하고 다리 근육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국노인체육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성인 300명이 16주 동안 매일 밤 회복 루틴을 수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수면의 질, 아침의 뻣뻣함, 감소 균형 감각에서 상당한 개선을 보였고 다리 통증과 불편함에 대한 보고가 45% 감소했습니다. 한 도시에 사는 73살의 최은경 씨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뻣뻣하고 쑤시는 느낌으로 잠에서 깨곤 했어요. 제 다리가 마치 다른 사람의 것 같았죠. 저녁 회복 루틴을 시작한 후 상쾌하고 움직일 준비가 된 상태로
아침을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리를 돌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기분이 좋아지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다리와 발 건강을 변화시킬 수 있는 8가지 강력한 생활 습관을 다루었습니다. 근력을 유지하는 기초, 근력 습관 혈액이 최적으로 흐르게 하는 혈액순환 혁명, 모든 세포 기능을 지원하는 전략적 수분 섭취 문제가 시작되기 전에 예방하는 발 관리, 기초 현대 생활의 영향에 맞서는 압박과 움직임 전략 순환계를 강화하는 온도 요법 필수 구성 요소를 제공하는 맞춤형 영양, 그리고 적절한 치유를 보장하는 회복 의식입니다. 이러한 습관으로 성공하는 비결은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자신에게 가장 실천하기 쉬워 보이는 한두 가지 습관으로 시작하여 그것들이 일상이 되면 점차 다른 습관들을 추가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매일의 작은 실천이 시간이 지나면서 쌓여 여러분의 건강과 삶의 질에 극적인 개선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다리와 발은 수십 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을 지탱해 왔습니다. 이 8가지 습관을 실천함으로써 여러분은 더 많은 세월의 활동성 자립, 그리고 활력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리 건강이 쇠퇴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오늘 당장 행동을 취하여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힘과 기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정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셨다면 이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분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다리와 발은 자립의 기초입니다. 그것들을 잘 돌보면 앞으로 오랫동안 그것들이 여러분을 잘 돌봐줄 것입니다.